뉴스야 시작합니다. 정치부 홍현주 기자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물음표 볼까요? 예, 첫 번째 물음표는 권순일 허위 사실의 면죄부 전라입니다. 권순일 전 대법관 그러니까 퇴임 2개월 뒤에 화천대유에 고문이 됐고 또 매달 1,500만 원을 받아서 이제 논란입니다. 그런데 허위 사실의 면죄부를 줬다? 어떤 의미죠? 네, 권 전 대법관은 지난해 7월 대법관으로 재임할 당시 이재명 지사의 선거법 위반 재판에서 무죄 취지 판결을 내렸고요. 이를 통해 이 지사는 지사직을 유지하면서 유력 대선 후보로 자리매김할 수 있었습니다. 이재명 지사가 받던 혐의는 그러니까 방송 토론에서 허위 사실을 말했다는 것,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였죠? 예, 그렇습니다. 이 지사가 2018년 지방선거 방송 토론회에서 상대 후보의 질문에 대답한 발언이 문제가 됐는데요. 들어보시죠. 우리 김영환 후보께서는 저보고 정신병원을 형님을 입원시키려 했다 이런 주장을 하고 싶으신 것 같던데 사실이 아닙니다. 네, 이 발언을 두고 2심 재판부는 허위 사실 공표로 판단했고요. 당선 무효형인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발언은 선거인들이 후보자의 자질과 인성을 검증하기 위한 공정성을 해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TV 토론에서 공직 후보자가 허위 사실을 말해서 유죄 판결을 받은 것은 상식이 부합해 보이는데 근데 대법원에서 이 판결이 뒤집혔죠? 네, 그렇습니다. 네. 당시에도 해당 판결을 두고 논란이 좀 됐었습니다. 대법원은 이 발언은 적극적이고 일방적으로 드러내 알리려는 의도에서 한 공표 행위로 볼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 판결했습니다. 당시 권 전 대법관은 유무죄 판단이 5대5로 갈린 상황에서 11번째로 무죄 취지 의견을 내면서 이 지사의 운명을 가르는 결정적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집니다. 네. 그러니까 거짓말이어도 적극적인 거짓말이 아니면은 죄가 안 된다 뭐 이렇게 들리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당시 상황을 보면은 야당과 법조계에서 앞으로 각종 선거 TV 토론에서 상대방 질문에 허위 사실로 답해도 된다는 면죄부를 준 것이 아니냐 이런 비판이 나왔습니다. 네. 이 판결 뒤에 이재명 지사의 대권 가도는 그야말로 탄력을 받게 되죠. 네, 안희정, 조국 등 여권의 차기 주자들이 줄줄이 무너지던 상황에서 이재명 지사는 이 판결로 대권으로 가는 중요한 걸림돌을 제거한 셈이었습니다. 실제로 선거 다음 달부터 이 지사가 이낙연 전 대표를 앞지르는 여론조사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대법원 판단 직후 이 지사 목소리 들어보시죠. 대법원에 경의를 표합니다. 모든 사람이 함께 손잡고 살아갈 수 있는 대동세상을 향해서 열심히 나아가겠습니다. 첫 번째 물음표 정해볼까요? 예, 첫 번째 물음표 권순일 허위 사실의 면죄부 줬나의 느낌표는 대법관도 내로남불로 하겠습니다. 네. 권 전 대법관은 2015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주심을 맡아서 변호사의 형사사건 성공보수 약정 무효 판결을 이끌어낸 바 있습니다. 형사 성공보수가 선량한 풍속에 위반된다고 해서 이 변호사업계에 큰 파장을 몰고 왔는데요. 정작 본인이 이번에 받는 의혹에는 어떻게 답할지 궁금합니다. 알겠습니다. 두 번째 물음표는 뭡니까? 예, 두 번째 물음표는 윤석열, 홍준표의 MZ 달래기입니다. 그러니까 야권의 유력 주자들이 MZ 세대, 그러니까 젊은 층 달래기에 나섰다, 뭐 이런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야권에서 2030 세대가 가장 민감한 가치인 공정을 건드리는 실수가 연이어 터져나왔습니다. 먼저 윤석열 후보의 경우 캠프 총괄 상황 실장인 장제원 의원의 아들 논란이 2030 세대 영린을 건드렸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무면허 운전과 경찰관 폭행을 한 이 아들 사건이 알려진 뒤 장제원 의원의 의원직 사퇴를 촉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까지 올라온 상황입니다. 장 의원의 아들이 사과했고 장 의원도 캠프 직책에서 물러나겠다고 했지만 이 윤석열 후보의 만류로 계속 몸담고 있는 상황이죠. 캠프 내에서도 이 좀 물러나는 게 맞지 않느냐 이런 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윤석열 후보 본인도 TV 토론에서 한 발언이 젊은 층에게 실망감을 줬다, 뭐 이런 말이 나오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MZ세대는요, 문재인 정부 들어 집값 폭등으로 벼락거지가 된 세대다 이런 말들이 있죠. 이 와중에 윤 후보가 주택 청약을 모르는 듯한 발언을 해서 논란이 됐습니다. 혹시 직접 주택 청약 같은 거 이렇게 통장 만들어 보신 적 있습니까? 아니 저는 집이 없어서 만들어보진 못했습니다만. 네, 윤 후보 측은 부모를 모시고 살았고 결혼도 50살이 넘어서 해서 청약에 크게 신경 쓰지 않았다고 해명했지만 여당은 화성에서 왔느냐고 꼬집었습니다. 네. 2030 세대의 지지를 받아서 그야말로 무야홍이라는
별칭이죠. 네. 까지 받았던 홍준표 후보 경우는 어떻습니까? 네, 홍준표 후보의 경우에는 최근 토론회에서 공정 이슈를 촉발했던 조국 전 장관 수사에 대해서 과잉이라고 주장했다가 조국 수홍이라는 거센 비판을 받았죠. 네. 토론회 하루 만에 국민이 아니라고 하면 생각을 바꾸겠다고 물러난 데 이어서 어제는 모교인 고려대 학생들을 만나서 왜 조국 전 장관 딸의 입학 취소를 주저하느냐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또 조국 수홍도 그 조국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저 나라 조자가 아니고 조상할 때 조자입니다. 내 나라를 수호하는 홍준표라는 그 뜻입니다. 네, 하지만 하태경 후보는 조국 수홍 이후 홍 후보가 너무 위축된 것 같다며 안쓰럽다고 했습니다. 위축되지 마시고 과거에 그 홍코콜라 시절에 다시 좀 돌아오셨으면 좋겠어요. 네. 두 번째 물음표도 정리해보죠. 예, 두 번째 물음표 윤석열, 홍준표의 MZ 딸내기 느낌표는 킹리젓 가심을 무시하지 마라로 하겠습니다. 홍 기자. 네. 킹리적 가심 무슨 말인가요? 합리적 의심을 말하는 요즘 좀 젊은 세대의 신조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뭐 말로는 민지, 민준이 등 젊은 층에 대한 공감과 청년 공약을 내세우면서 한 발자국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말뿐인 후보들, 이 젊은 층의 날카로운 문제 의식을 우습게 봤다간 결코 표를 얻을 수 없을 듯합니다. 네. 홍현주 기자 오늘 설명 잘 들었습니다.